네, 2022년 8월 21일 이정훈입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아버렸던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 원자력에 대해서는 탈핵을 주장했던 문재인 정권이 사라지니 우리 원자력계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탈핵 정책을 극복하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형후 해결로 중간 저장소 만들 수 있나? 네. 새로운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에 황주호 전 경희대 부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황주호 사장의 책무는 탈핵 극복을 해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사형후 해결로 중간 저장소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황주호 교수를 저는 조금 압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책을 자랑했습니다. 탈핵 비판. 이 책 때문에 친문인사와 소송에 걸려서 이 문재인 사진, 이 옛날 책입니다. 썼다는 이유로 1,000만 원 배상 나왔다가 또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책이 언젠가는 문재인 정권의 탈핵 정책을 고발하고 증언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저도 이걸 소명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탈핵 비판은 문재인 정권이 2017년에 출범했죠.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그렇게 원자력에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박근혜 정부에서 세우겠다고 결정했고 설계 수명이 당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세우는 날 그때 원자력께서 상당히 복잡했죠. 박근혜 정부가 고리 원전을 더 계속 운전해도 되는데 영구 정지시킨다 이렇게 찹찹했는데 그때 원자력계에서는 그래 이게 대한민국 원자력의 상징이니까 그 역할을 다 했다. 더 할 수 있는데 못한 건 아쉽지만 그걸 축하하는 행사를 만들면서 고리 1호기 성공적인 운영을 마치고 퇴역하는 걸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행사에 참여하게 된 문재인이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이 쓴 연설문을 엉터리 연설문을 있죠. 후쿠시마 사고에서 1,몇백 명이 사망했다. 네, 그거는 제가 몇 차례 보도했지만 일본 동경신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집을 잃고 이렇게 수용소에서 지내게 된 사람들이 많죠. 후쿠시마도 일본 시골이니까 대개 노인네들이 혼자 사시다가 수용소에 오셨는데 그분들이 사시면서 이제 차츰 돌아가시게 된 그걸 이제 사망자라고 해가지고 엉터리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그 김수석한테 따지고 본인이 마이미스다 그러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연설을 하면서 탈핵을 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게 2017년 추석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북한 원자력에 대해서는 핵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대한민국 원자력을 때려잡는 거는 뭐가 있다라고 보면서 제가 원자력계를 그동안 취재한 게 있으니까 마침 또 그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신동아에 있을 때입니다. 신동아 별책부록으로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별책부록으로. 그래서 각 기업에 계시고 그때 다들 흥분했죠. 그때 제가 만났던 이 전체 문재인의 탈핵 정책에 대해서 전선을 구축할 때 좌장이 됐던 사람이 이번에 한수원 사장이 된 당시 황주호 경희대학교 부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원자력 핵공학과를 나온 경희대 원자력과 교수였죠. 그래서 황주호 선생은 그때 한국 원자력 학회장도 지냈고 에너지기술연구원장인가 하는 국책연구소 소장도 지냈고 여러 가지 학자이면서도 이렇게 행정을 해봤던 그런 사람이죠. 또 이 양반은 자전거 광입니다. 자전거 원자력계에서 자전거 진짜 잘 타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이분의 서울대학교 후배인 서울대 교수 주한규 교수가 자전거 광이고요. 황주호 교수는 이분보다 한 5년 선배인가? 이분도 자전거 광입니다. 체력도 좋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원자력계의 현역 교수 중에서 리더격으로 해서 기업체들도 모이고 저도 가고 원자력 한수원 사람들도 오고 해서 쭉 어떻게 이제 문재인의 탈핵 정책을 부수느냐 하는 이런 모임들이 좀 비밀스러운 모임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의했던 게 우리 신동아에서 탈핵 비판이라는 책을 내겠다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했는데 이게 참 일이 안 되려고 하는 건지 처음에는 좋다고 하던 뭐 그런 사람들이 슬슬 말을 돌리면서 검토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고 시간을 끕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까지는 채널A에 자주 출연을 했었는데 뭐 그것도 꼭 나가야 되느냐 그러길래 뭐 부담스러우면 안 나가도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도 안 나가고 안 나가고 이 탈핵 비판도 한 거의 6개월을 끌면서 신동아에서 6개월이 아니죠. 2, 3개월 끌면서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구나. 근데 제가 그때 이미 이걸 밀어붙여야 된다는 자신감 때문에 몇몇 타 사람들한테 글을 쓰라고 다 발주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체 사람들은 정부가 딱 바뀌어서 쫙 들어오니까 겁을 내고 물러서고 또 한수원 사람들도 물러서고 딱 남는 게 저라고 하는 기자하고 학자들은 좀 자유롭잖아요. 그 사람들만 남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이게 맞서지 못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걸 단행본으로 바꿔서 책을 내겠다는 걸 추진했죠. 그래서 단행본을 내려고 그랬더니 제가 아는 출판사가 몇 군데 있는데 다 문재인 정권 소설 10%니까 책을 못 내겠다는데 이 글마당은 제가 거의 반 협박을 했습니다. 좀 하라고. 좀 시적 소명을 갖고 하라고. 그래서 근데 이쪽 사장도 나중에 이 문재인 사진 쓴 것 때문에 소송에 걸려서 1,000만 원 줬다가 또 제가 끼어들어서 이 설명을 하고 나서 이게 다시 뒤집어지고 그래서 배상을 안 하게 되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상당히 애를 먹게 되죠. 애를 먹게 됩니다. 자, 그렇게 탈핵 비판을 만들 때 이제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기에 필자가 첫 페이지 이 날개 보면 쭉 있는데 33명인가 참여했을 겁니다. 가나다 순으로 전체 필자를 남겼는데 황교 교수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가나다 순. 근데 이때 할 때 벌써 문재인 정권의 서슬이 시퍼래져서 몇몇 분들은 안 쓰겠다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죠. 무명시로 하겠다. 그래갖고 필자 5명은 무명시로 나갑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리 목숨 걸고 합시다. 그래서 이름을 다 밝히고 직책을 밝히고 나갑니다. 이때 이제 황주호 선생이 썼던 글이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산 지식이 아니다. 이거 물론 제목은 제가 달았습니다. 글은 이분이 보내왔지만.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렇게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면서 어떤 정치적 탄압이 들어온다 그럴 때 그때 가서 숨고 하는 거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 원자력계도 사실은 학자들도 그 후에는 참 열심히 싸웠지만 그때 쭉 움츠러들었어요. 그러니까 산업계가 그러는 거는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좀 나서라. 원자력계 당당하게 나서라. 모든 상황이 녹록지 않기에 원자력 학계는 정정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썼었죠. 상당히 투쟁적인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만들 때 그 후에 탈핵 투쟁에 앞장서는 서울대학교 주한교 교수도 쓰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수원 사장에 같이 도전했던 경희대학교 정범진 교수도 썼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그때 제가 글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분이 혜성처럼 떠오르길래 이분은 또 뭐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서 던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자력계 사람들이 용기를 좀 갖더라고요. 일개 신문사의 기자가 제가 그때 추석 연휴 때 집에 꼭 처박혀서 제 글도 쓰고 남의 글도 고치고 정말 죽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내서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고요. 출판사는 상당히 손해를 감수하고 했는데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하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건졌냐? 인터넷에 이게 문재인 씨 포스터처럼 돌아다녔어요. 포스터라는 설명도 있었고. 그래서 썼더니 나중에 포스터가 아니고 누가 직접 찍은 거다. 뒤늦게 몇 년 있다 나왔죠. 소송을 걸었는데 그때 재판부는 언론이 갖고 오면 뭐 상당히 친문 판사였던 걸로 기억해요. 무조건 1,000만 원 때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입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 사진을 언제 찍었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찍어서 어떻게 인터넷에 올려놨고 어떻게 그 찍은 데가 어디고 이거저거 북 콘서트 할 때 탈핵 북 콘서트 할 때 찍은 거예요. 뭐 특별히 스튜디오 사진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만 원 배상이 없어지게 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낼 때 글을 써주십사 해서 못 쓰겠다 하신 분들은 무명시로 해서 했다 그랬는데 무명시로 하겠다라고 해드려도 못 쓰겠다고 한 분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지금 와서는 자기가 탈핵운동에 앞장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기억이 강합니다. 아씨, 가장 중요한 순간 건건일척 승부. 나는 제3자인데 내가 총대 매는데 왜 회피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주호 선생이 하고 저하고 그다음 몇몇 사람들이 이 책을 내서 밀어붙이고 나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교 주현규, 이번에 한수원 사장에 도전했던 경희대학교 정범진,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정용원 교수가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도 혜성같이 떠오른 사람은 카이스트의 정용원 교수였죠. 그분이 뭐 어디에서 나오는 방사능의 낭은 멸치 한 마리 먹었을 때의 양과 같다. 그런 비유를 탁탁 던지면서, 그리고 정용원 교수를 그때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설명 들을 때마다 너무 명쾌해서 저도 한 칼을 쓰는데 이 양반은 면도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나. 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몇 번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한규, 정범진, 정용원이라고 하는 3J, 3J가 탈핵운동에 앞장서게 되죠. 그리고 황주호 선생은 이제 물러서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경희대 부총장을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경희대학교 총장 선거에 도전했다가, 요즘은 이제 서울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 주요 대학들은 본교 학부를 나온 사람을 되게 총장을 시키죠. 그래서 그 당시에 경희대학교에서는 경희대 출신의 한균태 교수가 총장이 되고, 이분은 총장 선거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경희대에서는 할 거 다 했으니까 퇴직을 하죠. 명예퇴직을 하죠. 한 몇 년 남았는데 퇴직을 하고, 그게 아마 2018년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문재인 정권이 이 탈핵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죠. 그때 뭐 공론화를 했는데 공론화에서 졌는데도 밀어붙이고 월성 원전 세워라 어쩌라 막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지금 문제의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 2020년 총선이 다가오는데, 그때 민주당은 자기네 탈핵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탈핵 운동가인 양이원영, 그 다음에 위안부 운동가인 윤미향,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공천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힘당의 국힘당이 지금 정신이 없는 얼빠진 정당이잖아요. 자기네끼리 싸우느라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참 머저리 같은 정당인데, 그때 미통당에서는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저도 국회의원들 만나가지고 야, 탈핵하자 그러면 다들 원자력을 또 나쁘게 보는 게 있어 삐작삐작 뺐어요. 탈핵운동 나서면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많이 뺐습니다. 그때 좀 예외적인 사람이 최연애 의원 정도? 대부분의 국회의원, 장관 지낸 사람들도 설득하면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그랬습니다. 좀 외로웠죠. 저도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탈핵운동에 맞서기 위해서 국힘당도 이제 원자력계 사람들을 국회의원 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때 참여하는 게 황주호 교수가, 전 교수가 비례대표를 신청을 하죠. 근데 이분은 비례대표 공천을 못 받고요. 또 그때 원자력계 하재주 원장이 있었어요. 이분도 제가 아는 분입니다. 이분을 문재인 정권이 흔들어서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게 만들었죠. 하재주 전 원장도 비례대표 신청하는데 미통당이 얼마나 그 이기적인 정당인가 하면은 이 양반을 저 뒷번호를 줍니다. 당선될 수도 없는. 그리고 이제 여성 후보들한테 많이 줘서, 동아일보 출신의 누굽니까? 누구야? 이따 생각날 겁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먼저 국회의원이 되죠. 우리 조 의원은, 조수진 의원 굉장히 잘해왔었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도 이제 여성을 많이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미투가 터지면서 민주당이 작살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문재인의 미통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양이원영을 공천하고 뭐 하는데, 이쪽에 미통당은 원자력계 인사 하나도 공천 안 합니다. 그 이전에 민병주 씨라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원 하시던 여성학자가 비례 공천 받아갖고 미통당 정신단에서 이제 국회의원 한 적이 있어요. 원자력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한 명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그게 큰 차이가 납니다. 원자력을 위험하다고 보는 건 대부분의 언론도 똑같아요. 제가 예외적입니다. 저는 아주 일찌감치 오래전부터 조갑재 선생 훈련 받다가 원자력이 괜찮구나 하는 걸 저는 빨리 알아챘는데,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저라는 사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졌을 때 탈핵 비판이란 책을 만드는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땐 제가 더 용감했고 우리 한손에 있는 많은 분들은 나는 몰라요 다 숨었죠. 네. 근데 이제 황주호 선생이 총대 메고 나와서 같이 책을 만들었고 글도 썼고, 그 다음에 주한규 선생, 이제 서울대학교 후배인 정영훈 선생, 정건윤 선생이 나와서 이제
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죠. 무슨 뭐 학생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원자력 살리기 운동하면서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출신으로 막 이렇게 학생들이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 뒤집어지기 전인 2018년, 19년경일 겁니다. 강창호 씨라고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활동을 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상당히 열심히 하신 분이죠. 그분이 월성원전 세운 거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건 정확한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어떻게 나온 건가 하면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월성원전을 고의로 수치 조작을 하는 거죠. 그걸 다 실행했던 사람 모 간부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김병기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한테 얘기했고, 그거를 이렇게 흘러서 강창호 선생이 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에서 정보가 안 나오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탈핵비판한 책을 내고 교수들 몇몇 분들이 떠들고 하니까 한수원 안에서도 드디어 그렇게 딥스로트, 내부 폭로자가 비밀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강창호 씨가 고발하면서 이게 사회운동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도 탈핵비판 밀어도 안 되고 황주호, 3J, 강창호 밀어 다 안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왜냐 국가가 안 움직이니까, 수사기관이 안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최재형 씨가 감사원장이 돼 있었어요. 그 감사원에서 월성원전 조기 정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때 윤석열 씨가 막 뜰 때였어요. 윤석열 씨하고 추미애하고 막 싸우니까 대법원, 대검찰청 주변으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화환들이 쫙 돌아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막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최재형 씨가 판사 출신인데 이분이 월성원전 감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제2의 윤석열인가?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감사원장 주변 담장으로도 화환이 돌아갑니다. 그 화환이 돌아간 거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제가 선동을 했습니다. 제가 선동을 했습니다. 그 장인순 박사라고 원자력 연구원 원장 지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무슨 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은 어떤 걸로 유명한가 하면, 언젠가 하여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 요만한 우라늄을 농축을 한번 해봤어요. 비밀리에. 나중에 그걸 노무현 정부가 알고 그거를 자백을 합니다. 그분들도 친북한으로 갔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런 농축을 안 한다는 발표를 하고 해서 막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카이낙이라고 하는 이 원자력 통제 기술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걸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하는 기관을 만드는 게 노무현 정부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만든 조금이라도 농축을 했던 사람이 장인순 박사인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세요. 전화가 왔길래, 장 박사님, 지금 대검에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화환을 돌리고 있는데 원자력계는 뭐 합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막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이 그래 그러더니, 그때 화환이 세 개인가 이제 시민들 그분들이 여러분 사 아니까 여자분들 이름으로 하면 세 개인가 가기 시작하면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잠시 잠깐 감사원 주변에도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최재형 씨는 좀 숫기가 없는 사람이고 판사 출신이니까 하지 마라 그랬고, 국민적 관심도 윤석열 총장만큼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원 감사가 되는데, 이때 최재형 씨가 자기도 원자력을 좀 알만한 루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루트가 누군가 하면 황주호 교수입니다. 이때 황주호 교수는 이제 야인이죠. 황주호하고 최재형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이 경기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3학년 때는 같은 반이었어요. 둘 다 문과였습니다. 근데 황주호 선생은 경기고등학교 학도국단장, 요즘 학생회장이었고 반장이었고, 그 반에 이제 최재형이 있었던 거죠. 최재형 씨가 이제 자기 동료를 업고 학교 다녔다라고 그런 일화가 있는 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하고 황주호는 아는 거죠. 황주호 선생은 대학교 입시를 볼 때 서울 공대 이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서울대 원자력과를 간 거고, 이분은 서울법대를 간 거죠. 그래서 서로 둘이 인연이 있는 건데, 이때 감사원장이 돼서
월성 원전이 강창호 씨의 고발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감사원이 관심을 갖는데 이때 황주호 교수하고 이분이 만나가지고 계략적인 원자력계 설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재형 씨도 원자력이 이런 거고 이게 그분도 뭐 학자가 뭐 알겠습니까? 되게 학자라는 판사들은 되게 반핵 쪽이니까.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고 원자력은 생각보다 위험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들어갔고 그 감사원 감사한 거를 윤석열 대검에 넘기니까 대검이 대전지검인가 넘기면서 수사가 되다가 말다가 계속 문정부가 스트레스 받다가 뒤집어지면서 정권 바뀌면서 지금 수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제 최재형 씨가 나중에 국힘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 뭔전다 할 때 이 황주호 선생은 최재형계다라는 얘기가 돌았던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 황주호 씨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분 생각은 그거예요. 아무리 학계에서 뭐 떠들어봐도 실권을 쥐고 있는 정부 조직 국회에 원자력계가 없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자. 그리고 거기에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 가서 설득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학자로만 있지 않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 가서도 직접 에너지 기술 개발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해보고 과학행정이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번에 뭐 김건희 씨 논문 뭐가 나와서 유지라는 게 영어를 한글로 썼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갖고 빽 떠드는 교수들 한두 개 틀리면 나오지만은 뭐 평지에서는 돌출 못해요. 평지에 돌출하는 건 역시 정치인이나 저 같은 기자들이 해내는 거죠. 군인들이 해내는 거. 학자들은요 분위기 없으면 뭐 아주 약합니다. 경희대 총장 하면서 학자들이 그렇다는 걸 꿰뚫어 본 거니까 이 양반은 계속 정치를 어떻게 움직이려고 그랬고 글로 본인도 갈 의사도 있었던 거고 강창호 씨도 그런 면에서 비슷하죠. 자, 이 시절에 황주호 전 교수는 펜앤마이크에 출연해서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계속 대담도 합니다. 펜앤마이크에 나가서 문재인 정권 탈핵 정치 왜 잘못됐는지 계속 두 번인가 하죠. 이를 만큼 좀 잃어봤고 이제는 좀 길을 찾을. 그리고 이제 이 시절에는 이제 아까 주한규 교수, 정범진 교수, 그다음에 정영원 교수 등이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직접적으로 싸우면서 그때부터 이제 양이원형 이런 세대 과학적으로 기술이 실력이 딸리니까 못하는 거죠. 그렇게 지나고 이제 정권이 바뀐 겁니다. 정권이 바뀌고 우여곡절을 꺾다가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뭔가 하면 정재훈 탈핵 정책을 받아서 수행했던 정재훈 한수원 전 사장이네요. 지금은 이 양반하고 황주호 교수가 친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들이 뭐 나와서 요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주호 씨가 말만 탈핵이야 친핵이야 의심들을 하는데 두 사람의 인연은 뭔가 하면요 또 거기도 인연이 있습니다. 이 황주호 교수가 에너지기술연구소장을 했는데 그때 행정고시 출신인 정재훈 씨는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실장인가 했을 겁니다.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연구소, 국제연구소 소장과 그 정부 공무원이니까 둘이 이제 뭔가 만나서 같이 의기투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훈 씨도 그 전까지 공무원 한수원 사장하기 전까지는 반핵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제가 산자부 공무원 원자력계 사람들하고도 술을 요즘은 문재인 정권에서는 뭐 만날 일이 없었지만 그전엔 어울려 만나보면요. 되게 문과 출신이잖아요. 행정고시 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하도 반핵하는 사람 목소리 높으니까 반핵을 약간 기울을 기울이면서 또 원자력이 없으면 전기가 없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 얼치기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체로는 친핵인데 뭔가 반핵 얘기 나오면 안 다치려고 싹 몸을 피하는 그런 걸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공무원들은 정권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영혼이 없구나. 그때그때 달라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재훈 씨하고 그 인연이 있어서 그분이 한수원 사장을 할 때 이제 뭐 협조를 요청, 또 한수원이 바뀌어야 뭘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이제 와서는 탈핵을 협조한 사람이다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참 억지로 갖다 붙인 거죠. 적어도 최재형을 움직이고 저 이정훈과 함께 탈핵 비판을 추진할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펜앤마이크에 나가서 문재인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한 적도 있고 또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인가 뭐 책도 냈습니다. 탈핵 비판 라인에 쓰는 책을 공저로 냈었죠. 최성민 교수가 한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뭐 그런 책도 내고 계속 탈핵 비판 쪽에 섰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수원 사장이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이제 정범진 교수도 도전했고, 그 다음에 한수원에서 전무를 지내고 방패물공단 부의사장을 했던 조병옥 선생도 도전하고, 주한규 교수는 도전하지 않았어요. 아까 시리즈 중에 정용훈 교수는 카이스트에 인수위에 참여했고, 거기서 이제 주한규 교수가 이제 상당히 많이 역할했는데, 이분이 한국 원자력 학회장으로 그냥 가십니다. 나는 정치에는 크게 이제 뜻을 안 내치면서 이분은 이제 빠지고. 그러니까 황주호 선생하고 다른 거죠. 황주호 선생은 자기는 이제 정치를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이분은 아직 서울대 교수니까 학계로 있겠다라고 하시고. 정범진 교수는, 경희대학교 정범진 교수는 이분은 또 백그라운드가 서울대학교 원자력과를 나와서 과학기술부 공무원을 했었어요. 공무원을 하다가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보니까 정책을 움직이면 정치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한수원 사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거고, 주한규 교수는 그런 마인드가 조금 아직은 없는 거고, 정영훈 교수도 아직은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한수원 사장에는 정범진, 황주호, 그 다음에 조병옥,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한수원 사장 공모에는 공무원들이 도전을 안 해요. 왜? 워낙 이분들이 탈핵으로 갔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옛 한자부 공무원 한 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수원 출신의 이종호 씨가 들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황주호, 이종호 경쟁이다라고. 이종호 씨도 서울대 원자력공학 출신으로 황 교수의 한 5년 후배죠. 그래서 그전에는 서로 이제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수원 사장을 놓고 서로 경쟁이 붙었는데 황주호 선생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수원을 아는 한수원 출신이 돼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꼭 그래야 되느냐라는 주장도 있었고, 누가 더 열심히 싸웠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된 거고, 그리고 되고 나니까 이 황주호 교수 사장하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대기 씨가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는데, 또 그게 또 말이 나와요. 차라리 최재형 의원하고 친하다고 말 나오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또 시킨 거 아니냐, 뭐 짜고 친 거다 그러는데, 정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황주호 씨는 한때는 윤석열하고 경쟁했던 최재형 라인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오케이? 그 후에는 뭐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자, 황주호 선생이 이제 됐는데, 자, 한수원 사장만 되면 뭐합니까? 역대 한수원 사장들 몇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탈핵 정책할 때 격렬하게 싸웠나요?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이 했던 탈핵 정책을 틀어막고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친핵 위험을 주장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건 저도 하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중저존이 방패장은 경주에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들 때 부안 사태, 구럽도 사태, 인천 사태 얼마나 많은 민중 소요가 있었습니까? 우리 김정규 부안 군수가 두드려 맞아갖고 중환자가 되고, 참 격렬하게 했지만 경주에 만들어 놓고, 경주는 돈 잘 받고 좋잖아요. 부안하고 군산, 노치 쪽에서는 오히려 배합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남은 거는 고준위 폐기물이라고도 하는 사용 해결료를 어디다 중간 저장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용 해결료를 쥐고 있어야만, 지금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 안에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군데 모았다 관리를 하고 있다 보면, 정말 북한이나 주변이 우리를 때린다고 할 때,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원폭이라도 만들어 보지. 이걸 그냥 땅에 파묻고 영원히 못 쓰게 만들면 그거 기회 상실되죠. 그걸 떠나서 이거를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든지 또는 다른 기술로 쓰게 되면 사용 해결료에서 나오는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뽑아내서 다시 해결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모아놓고 관리해야 되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이 절대로 이런 건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북한 지령을 받았다고 외에는 의심할 뭐 다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신임 황주호 사장이 해야 될 건 뭐냐? 정부와 같이 지금 각 원전에서 꽉 차 있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초기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원전입니다. 미국제.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제 프라마통 원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캔두라고 캐나다형 캔두형 원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한국형 원전인 미국의 CE 거를 모방으로 한 OPR-1000 KSMP라고 하는 원전이 있습니다.
요때까지 원전들은 부지 내에 10년 정도 사용 해결료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10년 정도 지나면은 방사성 폐기물, 사용 해결료는 독성이 많이 줄어들고 온도도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쉽게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꾸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중간 저장소가 APR 1400부터는 20년, 40년씩 보관하도록 원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기간이 지나는 걸 다 모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재처리를 하든 재활용을 하든 근데 이걸 만드는 거를 문재인 정권은 죽어다 깨도 안 하죠. 근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원자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되잖아요. 사람이 모여 사는데 화장실은 만들어 놔야 사람 사는 공간이지. 집만 잘 지어 놓고 식당만 지어 놓으면 그게 사람 사는 공간이에요? 그건 잠시 있다가 그냥 가자는 공간이지. 화장실을 딱 만들었을 때 이건 비로소 사람 사는 곳이 됩니다. 그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재처리해서 비료로 쓰는 건 잘하실 거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황주호 사장이 하셔야 될 거는 정부와 더불어 이 사용 해결로 중간 저장소를 어떤 식으로든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제법 황주호 교수가 갖고 있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법을 만들어야 돼요. 사용 해결료 처리 특별법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려면 지금 3분의 2가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방사성 폐기물 처분법인가 하고 그걸 개정을 해서 사용 해결료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데 이건 모든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이 중간 저장소를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준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경쟁을 시키거나 지역별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지금 절대 소수 정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황주호 사장이 해야 할 일이고 산업부 장관 이창영 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행히도 황주호 교수는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마침 유럽에서도 유럽을 EU라 그러죠. 텍소노미를 통해서 2050년까지 사용후 해결로 중간 저장소를 만들겠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2050년까지 이걸 만들겠다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지금 계속 고리 원전이 부산 옆에 있고 월성 원전은 울산 광역시 옆에 있으니까 그쪽 주민들은 그 원전 부지 안에 사용 해결료를 보관하니까 이 원전이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소가 되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로 2050년까지 새로운 곳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그 지역은 혜택을 준다고 그렇고 지금 프랑스가 그렇게 풀었어요. 프랑스가 현재 비유알리 뭐라고 했나? 뷰로라고 있나? 비유알리라는 지역에 이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그 전에 법을 만들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바다이유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추진을 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바다이유라는 국회의원은 누가 될까요? 제가 국회의원 들어갔으면 제가 추천할 겁니다. 한번 불tex쳐 오는 거지 설득해 보는 거고 공청회 해보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김성환이라고 하는 의원이 사용 해결료 중간 저장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만 이 법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폐기가 됐고 다시 국힘당하고 산업자원부에서 법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근데 김성환 의원은 민주당에서 추진했는데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지지해 줄지는 문제이긴 한데 양의원장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하죠. 근데 이거를 민주당에서도 국가적으로 보면 필요한 거죠.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황주호 선생이 사장이 돼갖고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 이 양반이 정치도 관심이 있고 관계도 관심이 있고 학계도 그렇고 이것저것 기업만 했던 사람 입장에 보게 되면 기업만 운영 잘하는 사람이 좋겠죠. 근데 지금 한수원 사장이 기업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황주호 사장이 선임된 게 괜찮다고 봅니다. 조병옥 선생도 괜찮고 이정호 선생도 좋고 저는 다 아는 분들입니다. 정본준 교수는 정말 따뜻한 카리스마. 저는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정본준 교수랑은 참 같이 좀 친하고 싶어요. 제 동생하고 놀고 싶은 만큼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일을 하려면 이 모든 사람들의 대학 선배가 되고 또 나이로도 선배가 되는 황주호 교수가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분이 또 계속 세미나에서 사용 해결료 중간 처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역사를 해왔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국가에 한번 헌신해보라고 해보죠. 그리고 밀어줘 보죠. 그리고 다행으로 최재형 의원, 김대기 의원하고 경기고 동기동창으로 통할 수도 있고
이 주한규 교수는 옛날 그 윤석열 후보가 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친핵으로 갔잖아요. 그때 자기 모교인 서울대학교 갔을 때 1년 후배가 주한규 교수입니다. 주한규 교수랑 대담하면서 주 교수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도 원자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도와줬던 김대기, 최재형 이런 분들이 있고 하니까 해볼만 하다. 또 해야만 된다. 그래서 저는 황주호 교수가 탈핵 극복의 상징으로 한수원 사장이 됐는데 그의 책무는 사용후 해결로 중간 저장소 설치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걸 해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의 그 잔재를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오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